우리 투자증권 FICC 리서치 센터 이지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권 금리 동향. 오늘 채권 가격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채권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2.62%로 2.5%대에서 2.6%대로 조금 올라왔군요. 우리 금리도 미국하고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 선물을 계속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채에 대한 열정은 주식 시장은 좀 다르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들이 나오고 있군요.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채 선물 소폭이지만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주식 현물로 돌아왔어요. 코스피가 1893포인트, 1900포인트 회복을 목전에 뒀다가 다시 조금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특징 섹터와 특징주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SPSS의 오지영 팀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특징 섹터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업종 보겠습니다. 오늘 전거래를 대비해서 많이 오르고 있는 업종은 먼저 운송장비 업종 들 수 있겠는데요. 1%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업종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자동차 기업들 외국인이나 기관 쪽 매수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업종으로 운송장비 업종을 단연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용 중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대형 중요한 종목들 모두 다 전거래를 대비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계 창구에서도 매수가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그룹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시티그룹, 맥커리, 메릴린치에서는 모두 다 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건설 쪽인데요. 건설 쪽도 오늘 상승폭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현대산업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첨언을 하면 지난해 실적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적자 전환을 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가 넘는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상승폭이 조금씩 더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적을 살펴보면 자분기 영업 손실이 1,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단기 순손실도 1,700억 원이 넘어가면서 적자를 지속했습니다. 그런데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안 좋은 실적을 냈지만 증권사들에서의 평가가 과거는 별로였지만 올해 실적은 좋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했기 때문인데요. 몇몇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다 좋게 평가를 미래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턴어라운드를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인데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해 분양한 장기 미착공 PF 사업장 2개 손실을 이번에 선반영을 해서 올해에는 나빴던 걸 미리 좀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실적을 좀 괜찮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강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업종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업종도 오늘 흐름이 괜찮은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동양증권 살펴보면 매각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펴보면 그동안에 동양증권 인수를 하고 싶었던 쪽이 한 3군데 정도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인수 의향서를 내고 매각 일정이 진행되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징 섹터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개별 기업들 특징을 한번 좀 알아볼까요? 개별 기업들은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오늘 개별 기업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관심을 향후에 좀 가질 만한 쪽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5일이고요. 7일 날 개막이 될 예정인데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들 말씀드리면 광고기업 쪽에서는 이제 단연 제일기획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잠시 언급해 주셨던 나스미디어가 광고 쪽에서는 좀 두 종목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올림픽 중계를 중심으로 하는 쪽 SBS이기 때문에 SBS 쪽도 올림픽 중계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데 TV를 못 보시는 분들 동영상으로 스트리밍해서 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이버가 라인 말고도 모멘텀 한 가지 더 가져가자면 이 동영상 스트리밍 중계하는 쪽 가져갈 수 있겠고 또 하나 아프리카 TV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저도 기다리고 있는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좋은 연기를 펼칠지인데 관련해서 주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로만손입니다. 로만손이 JST나라는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것들 만들고 있는데요. 모델 김연아 선수가 하고 있죠. 그리고 LX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휠라코리아까지 몇 기업들 말씀드렸는데 7일날 개막하는 소치 동계올림픽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들 특징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연아 선수에 대한 기대는 많지만 부담을 좀 많이 느낄 거예요. 편안하게 경기했으면 좋겠고요. 뭐 소치 동계올림픽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관련 기업도 들려주셨고요. 자, 특징 섹터와 특징도 들어봤습니다. SPS의 오지영 팀장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석 대표님, 네, 기다리고 계셨죠? 예. 어떻게든 이제 시장을 풀어가 봐야 될까요? 자, 문제는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으로 멈출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아직은 뭐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면은 뭐 전체가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그런 걸 염두해야 둬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뭐 뚝심 있게 가던 길로 계속 버텨야 되는 것인지. 어제 한국경제TV 방송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 시간대 방송 보면 아주 좀 재밌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뭐 여기 뭐 한국경제TV 나오면서 뭐 한국경제TV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어제 적점이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또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한쪽에서는 아니다. 아직은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증시가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혼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리를 좀 해서 요약을 하자면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쪽의 의견의 그 핵심 논조는 결국은 이번 상황이 위기 국면으로 치달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다음에 한국 증시가 저평가다 논조의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은 역시 이제 추세적인 분위기하고 주변 여건 자체가 쉽게 안정,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쉽게 안정을 보이지 않았던 이전의 사례와 또 수급 추이, 그러니까 기관 쪽 포커스보다는 외국인들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기가 좀 어렵다. 이거에 포커스를 두는 것 같습니다.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위기는 아니라는 점은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위기가 위기로 번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것도 조건이 따르게 되는데 그 조건이 지금 현재는 뭐 아직은 뭐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증시는 오늘 아침에 개장 초에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강우야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좀 맥이 빠지죠. 아침에 야간 선물 시장보다도 아침 선물 시장의 그 정규장 출발 지수가 약하니까 이게 맥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뭐 국내 증시가 늘 그 약세장일 때마다 등장하는 외국인들의 좀 투기적인 선물 매매 동향. 그다음에 제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도둑을 잡기 위해서는 경찰은 항상 뒤에 서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찰이 앞에 서서 도둑을 잡지는 못한다고 봐야 되겠는데 도둑을 미리 좀 예방하는 게 좀 필요하죠. 사후 약방문이라는 게 있는데 증시도 맨날 크게 밀리고 난 다음에 증시를 뭐 부양하겠다 뒤에 대책 나오고 뭐 이러는데 그 전에 좀 뭔가 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너무 좀 이 쇼플레이 쪽에 좀 투기적인 매매가 좀 하도 성행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에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려스럽지. 네. 시장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국내 증시의 부분이 뭐 현재 구간이 저평가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아주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뭐 증권주 쪽도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지금 많지는 않아서 잠깐만 좀 뭐 증권주 쪽보다는 관심기업 AS 뭐 이거 한 번만 더 해드릴까요? 뭐 여전히 그 오늘도 보게 되면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약하다 보니까 대형주 쪽은 아침에 말씀드린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강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이제 좀 작은 종목군들에 대한 쪽들 뭐 KT뮤직, 아프리카 TV 뭐 이런 쪽에서 양호한 형태에 대한 쪽 그리고 게임주 쪽에서 좀 양호한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뭐 천수답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쪽은 좀 어렵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더라면은 분명히 이제 1900 아래 PBR 1배 이하는 맞습니다. 하지만 PBR 1배 이하에서도 과거 경험을 보게 되면 추가적인 변동성은 얼마든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 참다가 마지막 구간에서 오히려 못 견디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까지 또 전해주셨습니다. 출발을 함께 해주셨고요.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